충남과 대전 등을 돌며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일부러 구매한 뒤 배탈이 났다며 업주들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힌 소식 단독 보도합니다. 최근 대전의 일일 확진자 수가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됐던 지난 4월과 비슷할 정도로 확산세입니다. 대전시의 고민이 커지고 있지만 일단 고민은 넘긴 걸로 분석됩니다. 대전시가 제안했던 3,500억 K바이오 래퍼부에 인천시가 강력한 경쟁자로 뜨면서 대전 유치의 사활을 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논산에선 1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수소산업단지가 건설됩니다. 심야에 여학생들에게 소름 돋는 전화를 건 남성 때문에 아산의 한 대학에서 100여 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 그래도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괴롭히는 사기범에 대한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일부러 골라 구매한 뒤 먹고 배탈이 났다며 돈을 뜯어낸 일당에 붙잡혔습니다. 대전과 충남 등 전국을 돌며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수십 명의 업주들을 협박했는데요. 그 금액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마트 라면 코너에서 한 남성이 상품 하나하나를 뒤집어 살펴봅니다. 마땅한 상품이 없는지 계속해서 마트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남성. 남성이 찾는 것은 바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입니다. 즉석식품과 유제품을 골라 구매하더니 다음날 빈 용기와 영수증을 들고 마트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요구합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구청에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했는데 수천만 원의 벌금을 내거나 일주일 영업정지를 우려한 업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돈을 내줬습니다. 대략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좀 작게는 1,200 정도의 금액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정지를 하면 피해가 더 커지니까 그들의 요구에 들어줄 수밖에 없는. 회전율이 더뎌 유통기한 점검이 어려운 상품들을 범행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27살 김모 씨 등 7명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 4월까지 대전과 충남, 전북 등 식자재 마트 22곳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업주를 협박해 3,10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주로 통장 이체도 아닌 현금을 요구했고 경우에 따라선 두세 명이 같이 먹었다며 한 번에 8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신고를 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1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를 주고 이렇게 합의를 하고 신고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주범 김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6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피해 마트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요즘 대전 시민들은 매일같이 확진자가 쏟아지는 것을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춤하지만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20명을 넘겨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됐던 지난 4월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거리두기 격상에 대한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는데 확진자 추이를 보고 또 오늘부터 도입된 얀센 백신을 통해 접종 속도를 당기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6월 들어 불과 열흘 동안 대전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일 23명을 시작으로 확산세가 쉽사리 잡히지 않으며 이번 달 들어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2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주요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7080 라이브 카페 종사자를 시작으로 손님과 지인으로 확산돼 라이브 카페 3곳으로 번진 40여 명을 비롯해 중구 학원 강사와 강사가 다녔던 교회빨 20여 명, 신협 중앙회와 대전 도시공사 10여 명 등 일상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수도 30여 명에 이릅니다. 학교와 학원을 중심으로 폭발적 확산이 일어나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됐던 지난 4월 일평균 확진자 수 24명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라이브 카페와 교회발 확진은 한두 명씩 나오긴 하지만 확산세는 일단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협과 도시공사발 직장 감염은 가족까지 확산될 소지가 높습니다. 당국은 현재 감염이 주점과 직장에 집중되는 만큼 일상생활 속 감염에 주의를 당부하고 거리두기 격상 불안 요소로 뽑았습니다. 특히 지난 일주일 사이에는 약 155명이 확진돼서 타 시드에 비해서 좀 위험한 상황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시민분들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진전된 70대 이상에서 확진자가 급격히 준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특히 오늘부터 일선 현장에 투입된 얀센 백신은 백신 접종 속도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대전과 세종, 충남의 6만 4천여 명의 30대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상자가 접종받을 예정인데 한 차례 접종으로도 끝나 시민들의 참여도도 높습니다. 예비군, 민방위, 이제 나이 제한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제가 딱 맞더라고요, 조건이. 그래서 이제 하루라도 더 빨리 맞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아무래도 이제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고 하니까. 백신 접종 확대가 지역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직후 혼수 상태에 빠진 90대 환자의 가족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청원인은 지난 4일 90대인 아버지가 홍성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1차 백신을 접촉한 뒤 5분 만에 이상 반응으로 쓰러져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지만 병원은 백신 접종과 인과성이 불명확하다는 소견을 냈다며 이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 방역당국은 현재 백신 연관성은 알 수 없는 상태로 민간 신속대응팀이 1차 인관성을 평가한 뒤 질병관리청에서 최종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해 주범인 석탄 화력을 없애고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는 것. 충남에선 이걸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부르는데요. 충남도가 이를 뒷받침할 기금을 만들어 운용에 들어갔습니다. 정의 구현을 위해 피해를 보는 석탄 화력 지역 주민들을 돕는 데 쓴다는 건데요. 규모와 실제 용도부터 우려되는 것도 많다고 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에 산재한 화력 발전은 모두 58기. 이 가운데 절반인 28기가 충남에 몰려 있습니다. 충남도 맑은 하늘을 보고 싶다는 열망 아래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이 지난해부터 시작됐습니다. 석탄 화력을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대신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며 이 과정에서 화력 발전 주변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보령화력 1, 2호기를 시작으로 2025년 보령 2, 태안 2기 등 오는 2032년까지 14기가 폐쇄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당장 화력발전 2기가 폐쇄된 보령에서는 인구 10만 명이 붕괴되는 등 예상보다 큰 경제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도 더 많은 인구의 감소라든지 경제가 위축돼 있어서 우리가 지금 산업위기 지역으로 산자부하고 지정해달라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어서 충남도가 화력발전이 있는 4개 시군과 3개 발전사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조성하고 실제 운용에 들어갔습니다. 충남도가 30억 원, 시군과 발전사가 각각 10억 원씩 분담해 오는 2025년까지 100억 원을 마련하며 당장 올해부터 피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 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고용이 불안해지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 안정을 꾀하고 지역 산업 생태를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지만 기금 규모가 100억 원으로 너무 적어서 현실적 지원보다는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해상풍력 도입을 위한 피해 분석에 기금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피해 주민 지원이라는 기금 성격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즉 정부가 정규 예산을 투입할 곳에 기금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금이란 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쓰는 건데 일반적인 이런 용역에 기금을 활용한다는 거는 첫 출발을 좀 잘못하는 게 아닌가. 정의로운 전환이란 이름처럼 기금 조성과 사용 모두에서 정의로운 과정과 결과 도출이 뒤따라야 할 건 분명해 보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대전시가 한국 바이오 산업의 중심이 될 K-바이오 랩허브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후보지가 발표되는데 인천 등 12개 지자체가 뛰어들어 경쟁이 치열합니다. 바이오 랩허브를 처음 구상하고 제안했던 곳이 바로 대전인데요. 다른 도시로 넘어가는 건 상상할 수도 없다며 사활을 걸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미국 보스턴의 공동 연구시설 랩센트럴입니다. 사무실 임대료만 내면 각종 실험 재료는 물론 값비싼 장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2년 설립돼 보스턴 바이오 벤처붐을 이끌며 화이자와 모더나 등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을 키워냈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2019년부터 보스턴을 벤치마킹해 대전에 한국판 랩허브 조성을 추진해왔습니다. 대전시의 제안으로 중기부 공모가 진행 중인 K-바이오 랩허브는 50개 안팎의 바이오 관련 창업 기업이 입주해 실험과 연구, 시제품 제작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공간입니다. 대전에는 생명공학연구원과 카이스트 등 정부 출연연 26곳을 비롯해 연구소 기업이 295곳이 있고
바이오 기업도 600곳이 넘습니다. 또 석박사급 연구 인력은 2만 6천여 명, 바이오학과 졸업생도 연간 1,990명에 달해 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랩허브 본래 취지에 가장 최적지인 겁니다. 대기업 중심이거나 또는 아니면 생산기지 중심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게 벤처 기업들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고 지역의 대학과 결합돼서 함께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은 대전이 가장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랩허브 유치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과 결의대회까지 열리며 지역사회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의 합리적이면서 올바른 입지 결정의 판단을 대상지로 대전으로 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는 2024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3,350억 원 이상이 투입돼 세워질 K-바이오 랩허브. 중기부는 오는 14일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다음 달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으로 대전이 인천 송도와 경기도 고양 등 12곳의 경쟁자를 제치고 선정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충남 아산에 있는 한 대학 여학생들에게 자정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소름 끼치는 전화가 계속 걸려와 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특정 학과의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고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숨소리만 내거나 심지어 자위 행위를 하는 듯한 이상한 소리까지 들린다고 피해자들은 전했습니다. 피해자가 100여 명에 이르는 걸로 알려졌으며 학생들이 단톡방과 교내 커뮤니티 앱에 피해 사실을 올리면서 드러났습니다. 학교 측은 전화번호는 물론 개인정보까지 알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다며 조속히 잡아달라는 호소가 잇따라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유해물질 없이 달리는 수소차를 세계 최초로 만든 나라이자 석탄에너지를 대신할 미래에너지로 수소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죠. 논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기업들과 1조 5천억 원의 투자 협약을 맺어 수소 생산 전문단지를 조성하고 수소 경제도시로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류재일 기자입니다. 물을 원료로 만드는 에너지로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청정에너지 수소. 논산시가 롯데건설, 현대차증권과 함께 1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고 수소 전문 산업단지 건설에 나섭니다. 성동 산업단지 내에 1조 1,900억 원을 투입해 60에서 100메가와트급 대형 수소 연료전지와 3에서 40메가와트급 중소형 수소 연료전지 생산단지를 조성합니다. 승용차 150대, 버스 75대를 매일 충전할 수 있는 수소 충전소 3곳도 세워집니다. 수소 발전소 그리고 모든 공용차와 그다음에 승용차를 전기차와 수소차로 전환을 하고 2개의 기업들이 그룹사에서 1조 5천억 투자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이 수소 경제의 중심의 도시로 거듭나고자 오늘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수소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열과 전기 에너지를 활용해 지역 특산물을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스마트팜 50개와 자원 재활용 시설도 건립됩니다. 수소로 움직이는 그런 도시, 그런 국가를 지금은 꿈을 꾸고 있는데 그것이 그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시작이 바로 다른 곳 아닌 이 논산에서 시작된다는. 수소 충전소 건설을 통해 그동안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았던 농촌 지역 4천여 세대의 공급 여건도 마련될 전망입니다. 현대차증권이 1조 5천억 원의 투자금을 모집해 롯데건설과 함께 참여합니다. 환경부, 선도 지자체인 충청남도와 논산시, 현대차증권이 함께하여 그린 뉴딜과 R200을 달성의 문을 이곳 논산시에서 활짝 열겠습니다. 논산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탄소 중립 수소 경제 도시로 첫걸음을 내디면서 전국의 새로운 표준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 열병합 발전의 LNG 발전 용량 증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허 시장은 오늘 박영순 민주당 의원, 권중순 시의회 의장과 함께 4천여 명이 모인 복합화력발전소 증설 반대 집회에 방문해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대책 없이는 LNG 복합화력 발전 증설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전 열병합 발전 측은 설명회를 열고 노후 발전소의 안전 문제를 강조하며 발전소 증설과 현대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을 지지하는 모임인 신복지 대전포럼 출범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 후 6개월이 지났지만 후속 조치가 없다며 공공기관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K바이오 래퍼브 대전 유치와 관련해 비수도권에 선정됐으면 좋겠다며 대전 시민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신복지 대전포럼은 박영순 대전시당 위원장과 각계 인사들이 이낙연 대통령 만들기를 기치로 13,0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해 오늘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